커피 좋아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아침을 여는 의식이자 오후의 피로를 쫓는 구원투수, 때로는 친구와 마주 앉는다는 의미 그 자체니까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그 커피가 사실은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가 보약보다 더 좋은 약이 되어 심장병과 암의 위험까지 낮춰준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커피의 두 얼굴, 그리고 당신이 과연 커피가 약이 되는 축복받은 체질인지 아니면 독이 되는 저주받은 체질인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금 바로 당신의 체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 리스트까지 준비했으니 평소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 건강이 걸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커피의 효과를 말할 때 카페인 하나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깨우는 각성 효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능력. 하지만 이건 커피가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커피 원두 안에는 클로로겐산을 비롯한 수백 가지의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특정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15%나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1%나 낮았습니다. 이쯤 되면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신이 내린 슈퍼푸드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커피를 마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설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속이 쓰린 걸까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때문입니다. 우리 간에는 CYP1A라는 이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 몸에 들어온 카페인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카페인 분해 공장의 성능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이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 인류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빠른 대사자 패스트 METABOLIGER입니다. 이들은 카페인 분해 공장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이 몸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분해되어 배출됩니다. 두 번째는 느린 대사자슬로 METABOLIGER입니다. 이들의 분해 공장은 성능이 떨어져 똑같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와도 훨씬 더 오래, 길게는 2배 이상 몸속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 느린 대사자들에게 커피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카페인이 몸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느린 대사자가 하루에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실 경우 심장마비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빠른 대사자, 즉 커피가 약이 되는 체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체질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즉각적인 각성 효과와 함께 명료한 정신을 선물합니다. 중요한 업무나 공부를 앞두고 집중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죠. 또한 운동을 하기 약 30분 전에 블랙커피를 한 잔 마시면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 분해를 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어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간암 등의 발병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들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합니다. 이들에게 커피는 아침의 활력이자 오후의 에너지이며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반면 느린 대사자에게 커피는 어떻게 도구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효과가 저녁까지,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을 자는 것이지 깊은 잠을 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몸속에 남은 카페인은 우리가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에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린다면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높입니다. 느린 대사자의 경우 이 효과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불안 증상이나 공황 발작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분해되지 않은 카페인이 계속 위를 자극하면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은 느린 대사자에게는 위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인 셈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알기 위해 꼭 비싼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가 가장 정확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체질을 알아볼 수 있는 커피 체질 자가진단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총 7가지 항목이니 내가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둘째,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커피가 그날 밤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셋째, 커피를 마신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등 불안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넷째,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 다섯째, 평소보다 커피를 많이 마신 날 저녁에 이유 없이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난다. 여섯째, 커피를 마시지 않은 날 평소보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머리가 멍하고 두통이 생긴다. 일곱 번째, 에너지 드링크나 녹차 등 다른 카페인 음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이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커피가 독이 될 수 있는 느린 대사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느린 대사자는 커피를 평생 끊어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마시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하루에 딱 한 잔, 가급적 오전에만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마셔서 위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가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내 몸이 커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커피가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약이라면 현명하게 즐기시면 되고 불안과 불편을 주는 독이라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커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강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당신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정보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당신의 몸에 맞는 가장 완벽한 커피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